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죄송합니다. 존경하옵는 김도업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죄송합니다. 두 장이 넘어갔네요.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죠. 배우자께서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지금 후보자가 근무하시던 바로 그 법무법인에 근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 배우자께서 근무를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했다는데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포함해서 근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횡령 배임뿐만 아니라 법인세 탈루 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인에 본인을 대신해서 배우자가 사실 일 안 하고 급여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법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기록부하고 주유 기록 등을 포함해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지금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자녀에게 지금 성남에 있는 땅, 집이죠. 그거를 이제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이에요. 이때 당시 자녀가 대학생,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에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생에게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주소를 성남에 있는 그 물건지로 옮겨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1년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에서 우리 성북구까지의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1년을 살았는지,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1년 후에 21년도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당시 실제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내역이나 이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오전 중으로 꼭 좀 제출해서 국민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 제가 후보에게 그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 거래 내역 일체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면 질의를 통해서 주식 보유 내역은 공개하면서 거래 내용은 왜 그 안 내느냐 이렇게 뭐 질의를 했었는데 금융실명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법 제4조를 보면 명의인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사생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거부하셨는데 사생활이 아니고 검증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점 인지시켜 주시고 법률에 근거해서 그 제출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으로 답변 거부 제출 자료 제출 거부 사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교 안보상의 비밀이거나 근친자의 형사 책임 아니면 변호사 등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의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 때문인 거지 사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로 주장하신 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그 적절하지 못한 자료 제출 거부로 그냥 하루만 좀 잘 땜질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은 뭐 어떻게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인사말 속에서 말씀하셨던 이 고위공직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 후보자께서 변호했었던 서울고법 2021노 360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재판에 대한 항소 이유서와 의견서 일체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 전체를 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예,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그리고 외근직으로 근무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후보자의 월급이 높아지자 그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본인이 받을 월급을 좀 나눠서 지급한 것 아니냐, 혹은 채용 특혜로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채용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의혹들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김영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소명을 할 만한, 증명을 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채용할 당시에 채용 공고도 없다, 배우자의 이력서도 없다, 출퇴근 기록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직을 수행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자격증 소유 내역, 법인 차량 운행 일지, 운전면허 최초 취득일, 운전 경력, 운전직 근무 중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근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자가 재입사한 후에 사건 기록 열람 복사 신청 건수를 요구했더니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건이나 열람하고 복사했느냐라는 이 건수가 어떻게 비밀 유지 의무에 해당돼서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배우자 채용 논란 관련된 도덕성에 아무런 흠이 없다.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인사청문회가 어찌 보면 마지막 해명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제 질의 순서에 질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자료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